피부 요철이라는 것은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비립종이라든지 편평 사마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철 피부 같은 경우에도 보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원장님 실제로 뵈면 피부가 정말 매끈하신데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클렌징 진짜 열심히 합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많은 제품들을 쓰지는 않아요. 제가 진짜 애정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게 다 피부 요철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 요철을 다 짜버릴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피부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것들이 좀 많게 되면은 화장을 해도 잘 먹지도 않고 오돌도돌한 게 더 많이 티가 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니까 일주일 만에 요철 없애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으면 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피부 요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만졌을 때 오돌도돌하게 올라오는 종류의 모든 것들을 피부 요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비립종이라든지 편평 사마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요철 피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좁쌀 여드름인데 일종의 화이트헤드가 많이 모여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헤드라는 것은 이 피부 표면을 봤을 때 피지가 안에서 많이 분비가 되고 각질 제거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나가는 입구는 막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체되어 있는데 피부층에 이 위로 노출이 돼서 산화가 돼서 까맣게 변한 것들을 블랙헤드라고 하는데 노출이 아직 안 된 이 녀석이 바로 화이트헤드예요. 이 화이트헤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들이 좁쌀 여드름이고요. 얘네들은 아직 이렇게 염증성, 화농성으로는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립종은 피부 안에서 표피 성분이 과다하게 증식해서 생긴 일종의 낭종을 말하는데요. 1mm 이내의 사이즈의 동글동글하게 하얗게 생긴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좁쌀보다는 되게 크기가 좀 크거나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하얀 진주 알갱이처럼 보이는 양상을 띱니다. 얘는 염증성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둔다고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마귀는 피부 점막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가 감염이 되면서 표피에 과다 증식해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사마귀 종류 중에 하나가 이제 편평 사마귀가 되겠고요. 작게 오돌도돌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좁쌀 여드름이랑 굉장히 착각하기가 쉬운데 모양이나 크기가 불규칙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갈색의 그런 색깔을 좀 띠기도 하고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이라든지 가슴이나 복부 등에도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거나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다거나 수분 손실이 많다거나 이런 경우가 피부가 거칠어지고 요철 피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철 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회복을 시키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모공 청소를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저희 거칠거칠한 피부는 정말 싫잖아요. 네, 저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원장님 빨리 피부 매끈해지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또 세안 이야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클렌징은 진짜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화장을 많이 하실 테니까 메이크업을 지우는 걸 기준으로 세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클렌징 제품들은 주로 계면활성제랑 오일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들의 배합이라든지 함량에 따라서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밀크 이렇게 제품 군들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클렌징 오일 중에 올리브 오일이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클렌징 밀크는 말 그대로 좀 밀키한 로션 제형이고 수분 함량이 높은 클렌징 워터의 장점과 오일 함량이 높은 클렌징 오일의 장점을 적절하게 믹스한 제형이기 때문에 저는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마다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밀크를 손에 이제 4번에서 5번 정도 펌핑을 충분히 해주셔서 피부에 골고루 묻혀주신 다음에 압력을 주지 말고 살살살살 롤링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롤링을 해주신 다음에 만약에 집에 해면 스펀지가 있다면 해면으로 좀 닦아내고 물로 씻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해면 스펀지가 없다면 물 세안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색조 화장을 한 상태라면은 클렌징 폼을 이용한 2차 세안까지 꼭 진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안 시간을 길게 하지 않는 것과 압력을 많이 주지 않는 것인데요. 물리적으로 압력을 계속 주고 내가 이걸 깨끗하게 씻겠다 하면서 세안 시간을 좀 오래 가져가게 되면은 피부에 정상적으로 있는 보습인자 자체를 우리가 제거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피부 장벽이 더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 세안 시간은 2분에서 3분 내로 줄여주시고 클렌징 자체, 이제 롤링을 하는 그런 시간은 1분 내외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킨케어예요.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막혀있는 상태라면 피지 분비를 줄이고 모공 청소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화장품 성분표를 보거나 라벨을 보면 논코메도제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논코메도제닉이라는 거는 화장품 안에 있는 성분이 피지 분비에 자극이 덜하고 여드름 유발 위험성이 낮은 제품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주로 써주시는 게 좁쌀 여드름이나 요철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철 피부 같은 경우에도 보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요철감이 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좀 깨져 있다라고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피부가 민감성으로 변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습을 해주실 때는 밀폐 효과가 많은 꾸덕한 제형보다는 수분 함량이 많은 함습제 형태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크림 제형보다는 에센스 세럼 겔 형태를 조금 더 먼저 써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은 이렇게 스킨케어를 하고 모델링 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모델링 팩 하면 피부결이 좀 부드러워질까요? 네, 모델링 팩은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피부 시술 후에 진정 관리라든지 피부 관리에 마무리할 때 좀 많이 쓰는 고무팩인데요. 모델링 팩에 들어있는 성분 자체가 피부를 좀 진정을 해주고 쿨링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피부 결을 개선하고 피부 톤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라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항산화제의 성분들의 흡수력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모델링 팩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병원에서 좀 한가한 시간대에 관리사 선생님들이 제 얼굴에 해주실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델링 팩 하나만 했음에도 쿨링감이 꽤 오래가고 피부가 매끄럽고 좀 환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스킨케어를 잘 해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생활습관 교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철 피부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표면을 만져보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피부를 좀 안 좋게 만드는 습관을 한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손으로 만지는 습관이에요. 손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겠지만 세균 덩어리예요. 세균 덩어리. 얘를 좀 많이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많은 것들을 저희가 만지면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만진 손으로 얼굴을 자꾸 만진다는 거는 밖에서 내가 묻힌 세균이 얼굴로 옮겨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지는 행위 자체가 물리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좀 손상을 시킬 수가 있고 자극감을 높일 수가 있어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거나 맵거나 기름진 음식 같은 경우에는 IGF-1이라는 요소를 좀 자극을 하는데요. 이 IGF-1이라는 거는 피지 분비를 자극을 해요. 저희 왜 회식을 하거나 고기를 막 한가득 구워 먹거나 정제 탄수화물을 엄청 먹고 잔 다음날 이렇게 막 왕만한 뾰루지 올라오거나 그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수면 습관이 좀 잘못되어 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많이 발현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피지선 분비를 좀 자극을 하게 되고 좁쌀 여드름을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푹 자는 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거기는 한데 개운한데 너무 잘 잤는데 하는 날 거울을 보면 뭐 따로 뭘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좀 뽀얗고 오늘 피부 되게 좋은데? 라는 느낌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잠, 스트레스 중요합니다.
원장님 실제로 뵈면 피부가 정말 매끈하신데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클렌징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클렌징 밀크, 클렌징 폼 이런 것들을 이용한 클렌징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하고 있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많은 제품들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럼 종류로는 닥터 에스테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화이트닝 세럼이랑 제로이드 로션을 좀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고요. 이제 조금 꾸덕한 제형으로는 제가 진짜 애정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라로슈포즈의 시카블라스트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 오디너리의 나이아신 세럼이라든지 라로슈포즈의 비타민C 앰플 같은 것들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요거는 절대 광고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썼는데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관리를 해도 잘 안 된다. 요철이 잘 안 없어지고 소용이 없다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피부과에서 어떻게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요철이 홈케어만으로 안 되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지 분비를 좀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디페린이라든지 스티바 A와 같은 비타민 유도체 연고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이 비타민 A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각질 주기를 좀 촉진을 시키고 피지 분비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지 말리는 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좁쌀 여드름은 화이트헤드가 모여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무리하게 하얗게 보이는 것들을 막 다 짜려고 하시다 보면은 도리어 염증이 생긴다든지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케어로 좀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은 경우에는 병원을 반드시 내원하셔서 압출이라든지 여드름 관리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만성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피지선 하나하나마다 고주파 바늘로 콕콕콕 찔러서 피지선을 죽이는 시술이 있어요. 그런 기계적인 시술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비립종이나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얘네가 없어진다거나 홈케어만으로 사라지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레이저로 제거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방금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솟아있는 요철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몰 피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피부가 들어가서 생긴 요철 피부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를 이용을 한다던가 프락셀이라든지 고주파 바늘을 이용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철 피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철 피부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이라서 여기에 속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좁쌀 여드름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피지 분비가 많거나 모공이 막혀 있는 경우에 이런 요철 피부가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 플러스 보습 꼭 챙겨주시면서 매끈한 피부 가지시길 바랍니다.